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 쓰고 있는 이 ISA 계좌는요, 2016년에 제가 증권사에서 PB로 일하고 있을 때 출시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혜택이 너무 별로여서 사실상 흥행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게 2021년에 크게 한번 개정이 되면서 인기를 확 얻게 되는데요. 그 후로 지금까지 ISA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계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SA에 대한 내용,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단, 이런 계좌는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도 혹시 제도가 바뀌기 전의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아래에다가 첫 줄에 이 영상은 최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최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만약 개정이 되었다면 바뀐 후에 영상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형 ISA를 증권사에다가 개설을 합니다. 은행 가지 마세요. 계좌가 개설이 되면 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간 돈으로 주식, ETF, 펀드, 금융상품, 채권 등등 하고 싶은 투자를 마음껏 합니다. 예금하지 마세요. 이걸 3년 동안 합니다. 3년 동안 하다 보면요,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보고 이자도 받고 배당도 받고 다양하게 해볼 겁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그 뒤로 아무 때나 내 계좌 속의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싶을 때 싹 다 팝니다. 다 현금화를 한 후에 계좌를 해지합니다. 그러면 그 3년이 넘는 계좌 오픈 때부터 해지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이 계좌 속에서 내가 이득을 봤던 것들을, 손실을 봤던 것들을 모두 합칩니다. 그럼 내가 순수하게 이득을 본 금액을 계산해낼 수 있게 되겠죠. 이 순수하게 번 돈에 200만 원 또는 400만 원만큼은요,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고요. 그걸 넘는 만큼은 9.9%의 세금만 내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만 떼고 나머지 금액을 해지하고 나서 목돈을 한꺼번에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돈이 있겠죠? 그리고 바로 또 ISA를 새로 개설해서 이 목돈 중에 일부를 떼가면서 예전에 했던 그대로 3년 동안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ISA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렇게 투자도 하면서 돈도 모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계좌가 바로 ISA입니다. 쉽죠? ISA는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요거 해석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 말이 더 어려우니까 보통 그냥 ISA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뭔가 다 될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가 맞습니다. 2016년도에 서민들의 재산 형성, 이걸 모토로 만들어진 계좌고요. 근데 서민이라고 하면 부자가 아닌 사람인 건 알겠는데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안전한 걸 좋아할지 공익적인 걸 좋아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 투자금이 작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누구는 아직은 작으니까 그냥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이거 모으는 거는 안전하게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뭘 하든 알아서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서 세금을 좀 깎아드리겠다, 이게 바로 ISA입니다. 그래서 ISA는요, 웬만한 투자가 전부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세제 혜택을 조금 얹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계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합시다. ISA, 만능 계좌니까 꼭 하나씩 만들어 두자.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15세만 넘었어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전 금융기관에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금융기관 잘 골라서 딱 하나 만들어서 정성껏 굴리시면 됩니다. 은행에 신탁형 트지 말고 증권사에 중개형으로 트세요. 개설을 할 때는 소득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연봉이 5천만 원 넘으면 일반형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서민형으로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민형이 혜택이 더 좋습니다. 또 직전 3개년 중에 이자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요, 지점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합시다. ISA 개설 자격,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서민형이 되면 그걸로 하자. 그럼 서민들이 재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 계좌에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최소 한도는 없고 최대 한도만 있습니다. 최소 제한이 없으니까 10,000원 넣든 30,000원 넣든 50,000원 넣든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한 달에 얼마를 넣든 이런 한도도 없습니다. 연간 한도만 있어요. 1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런 금액 들으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도는 클수록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이 큰 한도 중에 어차피 나한테 맞는 한도 조금만 쓰면 되는 거니까요. 가끔 한도 2천만 원 너무 작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부분 안 그래요. 1년에 2천만 원 한도가 다 차면 더 못 넣고 해가 바뀌면 뿅 하면서 2천만 원만큼의 새로운 한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3년을 보면 2천 해서 6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계좌가 되는 거고 원하면 5년까지 부을 수 있는데요. 5년까지 꽉꽉 채워서 붓겠다. 그러면 2천만 원씩 5년 동안 총 1억 원을 넣을 수 있는 계좌가 됩니다. 1억이 있는 사람보다 1억을 모을 사람들에게 더 알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매년 내가 채우지 않고 남은 한도는 그 다음 해로 2월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 내가 1천만 원을 넣었다면 남아있는 1천만 원만큼의 한도는 계속 살아있어서 그 다음 해에는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계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5년 동안 1억 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으니까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적립식으로 저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정말 딱 알맞은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만 할 수 있었던 재형저축이랑 소장펀드 같은 걸 가지고 계시다면 그만큼은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당장 안 쓰더라도 일단 계좌 개설 해두고 10,000원만 넣어두면 더 돈을 안 넣어도 이 계좌의 시계는 돌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한도가 계속 2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투자를 하고 싶어질 때 예전에 10,000원을 넣어놨던 이 계좌가요. 그때 가서는 한도 6천만 원짜리 계좌 또는 한도 1억 원짜리 계좌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지금 터서 10,000원을 넣어두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합시다. ISA 입금 한도 1년에 2천만 원씩 3년에 6천 정도 부으면 되겠구나.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듯이 만기의 제약이 있습니다. ISA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의무 보유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3년만 지나면 사실 아무것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ISA는 만기라는 개념이랑 의무 보유 기간이 다른 개념입니다. 만기는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만기는 내가 딱히 해지를 안 하고 요 정도까지는 이 계좌를 쓰겠다라는 정도 개념의 만기입니다. 이 만기는 앱에서 늘리고 줄이는 걸 할 수 있고요. 이 만기와 상관없이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를 해도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보유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는 최대로 해두세요. 만약 ISA를 3년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받았던 것들을 다 없던 걸로 하고 원래 내야 하는 15.4만큼 다 떼고 찾게 됩니다. 해지를 하더라도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개념일 뿐이고요. 추가로 더 뱉어내거나 페널티 이런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것처럼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ISA 만기는 개설을 할 때 만기는 최대로 해두고 실제로는 3년만 지나면 된다. ISA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신탁형과 일임형과 중개형이 그겁니다. 이 중에 일임형은 모든 투자에 대한 걸 금융기관에 맡겨버리는 걸 말합니다. 펀드같이 별도의 운용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ISA를 개설하는 그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운용을 다 해주는 거고요. 뭘 사고 뭘 팔지에 대한 결정까지 내 모든 걸 맡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임이라고 부릅니다. 일임의 어감이 딱 그거죠. 나의 권한을 모두 가져가세요. 이 일임형은요, 맘 편한 만큼 수수료가 비싸겠죠? 나머지 신탁형과 중개형은요, 내가 직접 상품을 골라서 내가 직접 운용을 하는 겁니다. 신탁형이랑 중개형은 거의 비슷한데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형에서는 예금을 할 수 있고 중개형에서는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을 해봅시다. ISA 종류는 고민 말고 그냥 증권사의 중개형으로 열자. 번거로운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3년이 지나기만 했으면 내가 원할 때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를 할 때 세제 혜택을 한꺼번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해지 전까지 그동안 이 계좌 속에서 생겼던 수익이랑 손실이랑 일단 먼저 합산을 해줍니다. 손익통산, 손익상계 해준다고 표현합니다. 더 어려운 전문 용어로는요, 퉁쳐준다라고 하죠. 자, 원래는 하나를 벌고 하나를 잃으면 번 것에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손실은 그냥 슬프기만 한 거였죠. 근데 이 계좌는요, 번 거랑 잃은 거랑 다 합해가지고 이 계좌로 해지할 때까지 당신이 얼마를 벌었나요? 라는 것을 계산한 후에 이 순수하게 번 수익에다가 비과세 혜택을 일부 적용을 해줍니다. 비과세라는 건 그만큼은 세금을 아예 안 매길 테니 다 가져가라 라는 거죠. 일반형은 이 순소득에 200만 원을 비과세 해주고요. 서민형은 이 순소득에 400만 원을 비과세로 해줍니다. 이 비과세를 넘어서는 만큼의 수익도 세금을 15.4 다 매기는 것이 아니라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비과세를 받는 것도 좋고 넘어도 세율이 낮고 분리과세도 해주고 뭐 한도 없이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다 해주니까 수익을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200만원, 400만원이라는 비과세 혜택이라는 건 해마다 주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할 때 딱 한 번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자주 해지를 해서 그때마다 혜택을 챙겨가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럼 기억을 해봅시다. ISA의 세제 혜택, 해지할 때 수익과 손실을 퉁쳐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을 비과세로 해주고 그걸 넘으면 9.9% 세금만 낸다. 중도 인출은 절세 계좌치고 엄청 잘 되는 편입니다. 일단 원금 부분만큼은요, 중도 출금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원금을 넘도록 출금을 하게 된다면 수익금을 출금하게 되는 거니까 세제 혜택을 포기하면서 출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내가 그동안 넣어왔던 원금만큼은 가급적 넘지 않게 중도 출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계좌 안에서 투자하는 상품은 다를 겁니다. 그러니 수익률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금리형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익 부분이 작겠죠. 대부분은 원금일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입금을 하는 금액만큼은 다 얼추 비슷하고 확실한 금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금만큼은 중도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한 마음의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ISA는 중도 출금이 용이한 아주 황금성이 높은 그런 세제택 계좌입니다. 단 기억해야 될 것은 중도 출금을 한 만큼 그 해의 저축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중도 출금을 했다가 다시 입금을 한다고 해도 그 해에 한도는 그대로 줄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 2천만 원을 입금을 했다가 돈이 필요해서 2천만 원을 중도 인출을 한 거예요. 그걸로 급한 불을 끄고 다시 2천만 원을 넣으려고 해도 못 넣습니다. 올해 넣을 수 있는 한도를 다 써버렸으니까요. 넣었다 뺐다 하는 계좌로는 못 씁니다. 급할 때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해 봅시다. ISA의 중도 인출, 내가 넣은 원금만큼은 중도 인출이 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넣고 나서 이제 이 ISA 계좌 내에서 선택 가능한 자산들은 뭐가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신탁형은 예금, 적금, 펀드, ETF, ETN, ELS, 리츠, 인프라펀드, 채권. 중개형은 예적금 대신 RP,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펀드, ETF, ETN, ELS, 리츠, 인프라펀드, 채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국내 주식입니다. 뭐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거는 다 들어있죠? 진짜 만능이죠. 이 두 개랑 다르게요. 1인형은 그냥 다 맡기는 거라서 다 짜여져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이런 라인업 중에서 성향에 맞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산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 입맛에 맞게 각자 하고 싶은 투자를 하는 그런 계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가 하고 싶은 투자를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서 세제택을 조금 주는 것이 바로 ISA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해봅시다. ISA의 투자 가능 자산은 웬만한 건 다 된다. 지금까지 좀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활용하는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장점은 나이만 차면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세제택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계좌들은 항상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 둘 다 있었습니다. 너무 빡빡했습니다. 하지만 ISA는요, 사실상 만 19세, 즉 성인이 되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열고 얼마를 투자하든 3년에 한 번씩 열고 없애면 됩니다. 그때마다 세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누구나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제각각입니다. 이제 주식 계좌가 메인이 아니라 이 ISA 계좌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메인 계좌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목돈을 만든다는 목적에는 너무나 잘 맞다는 겁니다. ISA는 1년 동안 2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무 보유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혜택에 비하면 너무 기간이 짧죠. 그러니까 최소 기간인 3년 이거 잡고 6천만 원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계좌니까 한도는 엄청 크고 기간은 엄청 짧은 목돈 마련이라는 목적에 정말 딱 알맞은 그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붓기를 원하면 최대 5년까지 부을 수 있고 그러면 1억 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익은 게다가 따로입니다. 한도를 안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큰맘 먹고 3년 정도 집중적으로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입금을 해서 목돈을 모으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다면 이만한 계좌가 없는 거죠. 최소 기준은 없고 최대 2천만 원이라는 한도 이것만 있으니까 매달 5만 원씩 3년 적립식으로 ETF 모아야지. 매달 300만 원씩 5년 동안 채권을 모아봐야지. 매년 성과급을 받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2천만 원을 넣어서 4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왕창 사야지. 자,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던 간에 대부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함을 가졌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선택할 수 있는 자산군이 워낙 다양해서 어떤 성향을 가진 투자자든지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ISA를 열고 보수적인 사람은 채권만 담을 거고 그러면 채권 이자에 붙는 이자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겠죠.
또 국내 상장된 ETF로 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도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죠. 그런 ETF들은 차익과 배당 모두 15.4%를 떼는 것들이니까요. 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던 간에 투자 자산이 국내 주식 100%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라는 겁니다. 크든 작든 혜택이 있다는 거죠. 상품을 담는 비율이나 상품을 사고 파는 횟수 제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수익만 많이 나면 됩니다. 네 번째 장점은 손익동산입니다. 여러 가지 자산을 담다 보면 어떤 거는 플러스가 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날 겁니다. 일반 계좌는 당연히 수익을 난 것에만 세금을 뗍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건 아무 혜택이 없죠. 근데 ISA는 합산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3년 동안 서민형 IS를 운용을 하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수익이 난 걸 다 합하니까 1,000만 원 수익. 근데 손실이 난 걸 다 합하니까 손실이 600만 원이었다면 수익, 손실 퉁쳐가지고 400만 원 번 걸로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서민형이면 세금이 0원이겠죠. 자, 일반 계좌에서 만약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수익이 난 1,000만 원에만 15.4%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세금이 154만 원이잖아요. 이런 거를 전부 다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자산들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자산 배분 투자자들에게는 ISA는 너무나 좋은 계좌입니다. ISA의 다섯 번째 장점은 세제 혜택의 한도가 없다는 겁니다. 비과세를 해주는 금액은 200만 원, 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최대치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아니죠. 이걸 넘으면 9.9% 분리과세를 해주잖아요. 이 9.9%라는 것은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5.4% 세금 낼 걸 9.9%만 낸다고 해서 체감은 좀 작게 느껴질지는 모르나 어쨌든 많이 벌면 벌수록 혜택의 크기도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똑같은 걸 일반적인 계좌에서 할 때보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3년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그 똑같은 투자를 이 계좌에서 하는 게 대부분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장점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년이라는 의무기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해지를 하지 않고 갖고 있는 3년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동안 부었던 돈이랑 그걸로 인해서 생긴 수익금 중에서 원금 부분은 다 출금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돈이 묶이지 않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수익보다는 원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할 거고, 왜냐하면 기간도 아직 짧은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금이 가능하다는 건 묶이는 자금의 크기가 아주 작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ISA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의 투자자들이라면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3년 정도라면 그런 것도 대응을 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장점이 진짜 많은데 그래도 단점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짜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첫 번째 단점은 해외 주식 직구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개별 미국 주식이나 개별 미국 ETF를 그대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스파이, QQQ, 슈드, TSLA, TLT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 주식들인데요. 이걸 직구하는 게 안 됩니다. ISA 계좌에서는 이것들이 안 사집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 것들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워낙 많이 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내가 사려고 하는 것들이 코리안 버전으로 다 출시가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생 오리지널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증권사별 전산의 편차가 좀 크다는 겁니다. ISA는 뭔가 되는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상당한 IT 자원이 필요합니다. 계좌의 속성은 막 개정이 되면서 바뀌어 가는데 그걸 바로바로 따라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 시점마다 증권사별로 전산의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채권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앱으로 되는 기능도 있고 안 되는 기능도 있고 뭐 매수는 유선으로 하고 매도는 앱으로 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ISA를 아예 안 다루는 증권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ISA는 어떻게 활용해도 쓸만한 참 좋은 맞는 계좌입니다. 이걸로 맘 편히 목돈도 모으고 투자도 자유롭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투자의 목표를 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토를 기릅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